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한반도는 지금 역대급 경량에 휩싸여 있지요. 천영우 전 외교안보 수석이 작심 칼럼을 통해 북한의 김정은과 중국의 시진핑을 박살냈습니다. 조선일보는 일본의 한반도 통일, 문서로 지지, 처음이다라는 천영우 전 외교안보 수석의 칼럼에서 우리가 앞으로 윤석열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은 지난달 18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은 동아시아의 전략 지형과 역학 관계를 재편할 세기적 사건이다. 여기서 3자 협력의 비전과 원칙, 목표, 이행, 체제 등을 명시한 세 개의 문서가 채택된 것은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외교적 이변이다. 이러한 이변은 동아시아의 시대적 요구와 이에 부응하려는 삼국 정상의 절묘한 위기 투합이 만들어낸 작품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무모하고 과감한 배팅을 한 것이 캠프 데이비드로 가는 길을 열었다는 데는 이론이 없다. 역대 미국 정부가 20년 이상 3자 협력체 수립에 지대한 공을 들여왔지만 한일 간 과거사를 둘러싼 반목과 갈등이 성사를 가로막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푼 한일 관계의 매듭을 3자 정상회담으로 연결하는 리더십과 순발력을 발휘함으로써 동아시아 외교의 수권을 달성했다. 동맹을 기생충으로 여기는 트럼프가 대통령이었다면 어림도 없는 일이다. 일본의 총리가 아베의 추종자가 아닌 것도 요행이었다. 3자 간 안보 협력을 가능하게 만든 정치적 원동력은 삼국이 공유하는 위협 인식에서 나온다. 그런 점에서 시진핑과 김정은도 주역 못지 않은 조역의 몫을 한 셈이다. 시진핑이 중국몽을 앞세워 공세적 팽창 정책으로 영내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대한민국의 방어 주권을 부정하는 횡포를 부리지 않았다면 미일의 중국 견제 전략에 한국이 선뜻 동참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김정은이 핵 미사일 전력의 증강과 기술적 고도화에 광적으로 매달리지 않았다면 일본과의 군사협력 확대와 제도화는 국내 정치적으로 가당치 않은 발상이다. 그렇다면 3자 협력체 출범으로 무엇이 달라질까? 한국이 얻은 가장 큰 소득은 중국에 대한 레버리지를 강화하고 패권적 횡포나 경제적 강압에 휘둘리지 않을 보험을 든 것이다. 3자 협력체가 군사 동맹과는 거리가 멀지만 삼국의 이익과 안전에 대한 영내 도전, 도발 위협이 있을 경우 대응책을 조율하기 위해 신속히 협의하기로 한 것은 중국이 한국을 겁박하려면 삼국 공동 대응을 각오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핵심 소재 부품의 공급망 교란에 대응할 체제를 마련함으로써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견제할 레버리지도 강화되었다.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정책에 대한 우리의 발언권도 강화되었다. 특히 미국이 중국의 위협을 과장하여 과잉 대응을 시도할 경우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이를 순화할 틀을 제공해 준다. 일각에서 미일과의 밀착이 중국의 반발을 초래하고 한국 외교의 독자적 공간을 제약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나 중러, 북중러 3자 간 결속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레버리지를 희생하여 운신의 폭을 넓힌다고 도움될 것이 없다. 중국을 높은 산 봉우리로 받들고 중국몽에 함께 하겠다고 아부하면 중국의 반발은 피할 수 있다. 그러나 반발을 피하려고 레버리지를 포기하면 굴종을 자초할 뿐이다. 북한도 그간 민생을 희생해가며 개발해온 핵 미사일을 사용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3국 간 미사일 경보 데이터의 실시간 공유와 함께 연합훈련을 정례화함에 따라 북한이 핵 미사일 발사를 시도하더라도 이를 효율적으로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해킹과 암호화폐 절도를 차단할 실무 그룹이 구성됨으로써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는 더 힘들어졌다.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 것도 주목된다. 통일의 방법에 대한 언급이 없이 통일의 최종 상태만 명시한 것도 특이하고 일본이 한반도 통일을 공동성명을 통해 명시적으로 지지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이 처음이다라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자, 그런데 삼국 협력체의 출발은 창대하나 그 토대는 미약하기 짝이 없다. 작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내년 여기서부터는 좀 의미 약간 반어법 약간 좀 다르게 좀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내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는 참사가 발생하면 3자 협력은 동력을 상실한다. 한국에서 반일 근본주의 세력이 집권을 해도 한일 관계는 무사할 수 없다. 한일 관계가 파탄되면 3자 협력도 끝이다. 3자 협력을 되돌리기 어렵게 하려면 이를 내실화하고 한일 관계의 잠재적 악재를 제거해야 한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시도 때도 없는 영유권 주장이나 동해 표기 문제가 3자 협력의 분위기를 망칠 수 있다. 따라서 독도 문제의 휘발성을 줄이는 방안으로 한일 간 해양 경계 협정 체결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2016년 상설 국제중재재판소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판결을 원형하면 독도가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들어오는 해법을 찾을 수 있다. 동해에서 한미일 간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려고 해도 훈련 해역 표기 문제가 본질을 퇴색시키는 돌출 악재가 될 수 있다. 해양 경계 협정과 동해 표기 문제를 일괄 타결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굳이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더 잘 될 수 있죠. 천영우 전 수석은 트럼프가 되면 참사가 발생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